푸틴 대통령이 초기에 우크라이나 상대로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었죠. 네네. 그죠? 근데 그 푸틴 형님의 그 야망은 예전에 이제 크림반도도 그렇고 푸틴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야망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근데 야망이요? 약간 유럽까지 시작해서 소련 때부터 이어오던 이런 큰 국제전선 움직이는 힘을 자기가 반드시 갖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밀어내겠다라는 네네. 그 야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분부터 서슴까지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이랑 판박이로 음.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이제 키예프 점령해서 계례 정부 수립하고 그리고 새 정권을 수립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러시아로 복속을 시키는 그런 똑같은 그림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죠.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 보면서 하루아침마다 굉장히 막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우크라이나 키예프까지 진군을 해오면서 하루하루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25일 날에는 이런 침공 상황까지 벌어졌었고 실제로 뭐 저희가 뭐 저번 주에 키예프 동부까지 들어온 상황이다. 그리고 공수부대까지 투입하면서 이제 수도에 본격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우크라이나의 네. 반발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저항이 얼마나 셌냐? 철도역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폐쇄되거나 뺏긴 철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겉에만 이렇게 물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생각보다 세니까 이제 뜨는 기사들을 보면은 러시아군이 지쳤다. 우크라이나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이제 전차 191대 파괴를 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뉴스를 보면은 노획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막 갑자기 뭐 뺏기기도 러시아 하고 고위 장교를 뭐 포로로 만들었다는 포로로 만들었다니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근데 그런 사진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그 러시아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보이고 네. 그리고 또 포로로 장교도 굉장히 테이프로 막 치치 봉합돼 감아두고 있고 되게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러시아 군도 힘들고 우크라이나 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야망으로 인해서 지금 양국 병사들도 그렇고 전 세계 국제 시장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판국에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70, 80%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진군을 들어갔었는데 보급이 잘 안 돼서 진짜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마트를 약탈하는 이런 영상도 SNS에 뜨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을 도와주기 하겠다고 위해서. 코인 시장에 이용해서 웹3가 뭐 DAO 조성해서 NFT 수익금으로 기부도 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이제 세도를 하고 러시아가 움직이는 항공길도 다 폐쇄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또 이제 스위프트 계좌 국제은행 거래 막혔죠. 계좌도 막히고 그래서 다 막혔어요. 네, 모든 게 다 막히면서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도 핵 공격을 감행하겠다, 핵 공격 카드까지 만지고 있다라는 그런 포지션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러시아로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예상하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네네. 이제 또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시민군이 이제 또 우리나라 뭐 광주 쪽 그 시민단체랑 또 통화를 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자기가 이제 한국과 교육하는 농업 사업가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러시아와 전제 반발한 다음에 가족들이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이제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 시민군으로 경계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60살 이상의 노인들까지 다 재래식 무기를 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식료품과 의료품,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하는데 네네. 전국민 동원령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렇게 우리 광주 쪽 시민단체하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에 또 지원을 해달라라는 이런 인터뷰까지 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게 또 있던 게 EU 연합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원한다 하면서 발표가 떴고 또 5억 유로 상당의 무기를 또 지원을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네. 직접 구입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EU 유럽 연합에서 무기를 구입해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공급하겠다. 네네. 라는 그런 파격적인 이제 지원 계획도 내놓고 이렇게 상황이 굴러가니까 결국에 이제 러시아군이 키예프에서 후퇴를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혔죠. 오늘 7시쯤 개최가 됐다고 해요. 약간 밀려가지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약소국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러시아에게 먹히겠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많았었는데 그쵸. 하루 만에 먹히지 않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까지 개그맨 출신이라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했지만 그 한계점이 있음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 덕분에 열심히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이겨냈기 때문에 주위 국가들도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우리도 원조하겠다라는 이런 행보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이거에 대한 회담까지도 열릴 정도로 이렇게 점점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하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기대는 이제 아직 난망이다라는 기사가 좀 올라오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그 푸틴이 핵무기를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그 우리는 강하게 압박을 취할 것이다 이런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또 경제 제재 수위도 한 수위도 또 올라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9.5%에 20%로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금리가 20%까지 올라가요? 네. 아, 미쳤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통화가 갑자기 달러 대비해서 30%나 급감을 했어요. 네네. 가치가. 혹시나 금리가 10%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3% 가면 알려줄 거야. 3%가 알려줄 거야. 10% 올라가면 그 인상률이 미친 듯이 심한데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는 무엇을 원하느냐? 3% 가면 조만간 설명해 줄 거예요. 뭐 여기저기 이제 얽혀 있는 그 기업들의 러시아 기업들의 대출이나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그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계부나 우리 서민들의 가계부 그리고 기업들의 가계부 기업들의 부채 네. 모든 거에 있어서 다 압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차체적으로 모든 이 안에서 돌고 있는 자기들 통화들도 전부 다 이렇게 수도꼭지로 잠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뭔가 다른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해킹하고 가짜뉴스 공격에 이제 비트코인 기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봐서 이제 우리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떤 약간 좀 규모가 있는 나라 대 나라의 그 전쟁이 양상이 좀 달라진 게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전 세계에 이제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인터넷이 끊길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트윗을 달았어요. 야 우크라이나 쪽에 니네 스타링크 이용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바로 그냥 트윗이 달렸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지원한다. 바로 지금. 그리고 더 많은 링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루트를 알아보고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바로 트윗에 달아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이제 호주 근처에서 해일이 발생했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쪽에 구호를 위해 가지고 스타링크를 연결해 줬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스타링크의 위성 높이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덮게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천문학계의 반발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스타링크를 지원한다. 이런 마케팅을 좀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천문학자들이 이제 욕하죠. 자기들은 별관찰하는 게 일인데 지구를 그렇게 스타링크가 덮어버리면 어느 게 별이고 어느 게 위성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조명이 천문대에서 지켜보면은 조명이 너무 하얗게 밝아가지고 보이죠. 망원경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꽂히는 그런 미움 화살들이 이제 자기는 이제 전 지구적인 범지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나는 스타링크를 만드는 것이다. 맞아요. 네. 예, 명분 챙김입니다. 혹시나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이런 거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뉴스 내용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주요 거래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뒷자금이나 이런 어떤 자금들을 조달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모든 그 국제 계좌도 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뒷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주요 거래소에 러시아 이용자 계정 다 차단해줘 하고 지금 전 세계에 다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이제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다행인 거는 거래소 측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요 회담에 좀 더 압박을 더 가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